two sides to each other. You gotta meet me halfway. Won't you let me be your lover? Don't be no lose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진 문지 1월 이달의 소설 선정작 흉몽 김희설 작가님. 네, 일단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네, 뵙게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제목이 이 흉몽이잖아요. 네. 그런데 흉몽이란 말도 많이 쓰지만 악몽이란 네.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목을 선정하실 때 굳이 좀 더 보편적으로 쓰인 악몽이라는 단어보다는 흉몽이라는 단어를 굳이 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악몽의 사전적 풀이에는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돼 있는데 흉몽에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악몽을 더 비유적으로 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흉몽은 비유적으로 안 쓴다면 이게 더 끔찍한 형태에 해당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직접 제목을 고르신 김희설 작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주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악몽의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근데 악몽이라고 하면 보통 없어져 버리는 그냥 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혹은 아까도 표현하셨듯이 비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흔히들 쓰는 표현이어서 오히려 더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나 무서움들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느낌이 드는 단어더라고요, 일상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흉몽이라고 하면 그 기운이 더 오래 가고 그 기운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악몽보다는 흉몽이 조금 더 그런 환기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좀 더 왜 악몽이 아닐까, 악몽과 흉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흉몽으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선정됐던 부고라는 작품이나 또 이번 계절에 같이 발표하신 폭염이라는 네. 작품도 있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쭉 보면은 삶의 극단에 내몰린 자들, 가난이 이유이기도 하고 폭력이 이유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삶의 극단에 내몰린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이제 쭉 다뤄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시는 이유랄까, 의도랄까, 그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계속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진 게 많고 예쁜 사람들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그들은 잘 살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인물들의 소재를 취하실 때 상상력의 힘을 많이 빌리시는지, 아니면 어떤 현실에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메모를 해두시거나 네, 이런 방법을 취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썼던 소설들의 모든 상황이나 인물들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저 혼자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시작되는 소설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매체들, 신문들, 그리고 루포들, 시사 잡지들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들이 그냥 지면에 있는 나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결국 그 얘기는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란 얘기죠. 사실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어느 일정 부분들은 어떤 인물의 심리나 어떤 상황의 느낌들은 또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플루베르도 이제 보바리 부인 쓸 때 신문에 가시고 조그만 거 하나에서 이제 소재를 취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이 삶의 극단에 몰린 상황과 그에 처한 인간들을 이제 계속 이제 몰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까 해봤는데요. 근데 폭염이 조금 이제 구별되는 지점,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후반부에 가서, 이 화자나 그 여자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경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전의 소설들과는 조금 구별되고 흥미로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에 달았을 때
그거에 순응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반하는 인물도 있겠죠. 혹은 모두 다 부숴버릴 거야 라고 다 끝장을 내는 인물도 있을 테고. 근데 일단은 제 소설들이 환영 같은 경우에서는 받아들이는 수긍하는 인물이었다면 흉몽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굳이 이제부터 인물을 좀 바꿔보겠어 라고 작정을 하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 인물이 여자 주인공이 범인을 바꿈으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그 숨통을 그러니까 역시나 그게 닳았을 때 행동이긴 하지만 숨통을 찾는 거라 생각을 했지만 숨통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나를 흘겨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김유서 작가님 소설 읽다가 이례적인 단어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화자하고 주인집 아들 관계 맺는 부분에서 서로의 몸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감정의 일치는 평온한 밤을 보내게 했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평온이라는 네. 단어가 아주 정말 이채로웠는데요. 혹시 이게 어떤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온에 대한 꿈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흉몽이니까 길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라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그러니까 꿈 같은 아주 정말 끔찍한 흉몽이 현실이라면 거기서 잠깐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공간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인물과 현실적이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가진 어떤 그 이상한 공간에서 오히려 더 반대로 일상적인 평온을 느끼는 아주 기이한, 그러니까 반대죠. 기이하다기보다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싶었던 일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 화자는 아침 10시부터 자정까지 네. 14시간 네. 노동을 하는, 뭐 쉽게 말하는 비정규직이죠. 네, 네. 모텔에서 청소를 하는. 그리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였다가 인원 감축으로 이제 잘려서 네. 그래서 이제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그래서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그러니까 식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이, 네. 엄마, 아이가 네, 아빠, 3인 엄마, 아이가 네. 3인, 딱 3명인데 이 세 식구가 다 흩어져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비단 소설 속의 상황만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더욱 끔찍한 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언제쯤이면 세 식구 모두 같이 지낼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어서 빨리 이제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돈도 벌고 세 식구 같이 살고 싶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을 읽으면 그럼 지금보다는 나아질까? 나아지는 건 뭘까? 이런 구절이 이어지더라고요. 같이 모여 있어서 더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쉽게 얘기해서 아이 같은 문제도 그런 거죠. 아이를 좀 최소한 평온하게 키우려면 그런 내부 자극이 없어야 되는데 같이 모여 있으면 분명히 빚쟁이들 오고 엄마 아빠는 늘 얼굴 찌푸리고 있을 테고 엄마 아빠는 또 일해야 되니까 아이는 항상 혼자 노출되어야 할 테고 그런 아주 하나의 문제가 계속 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실들이 물론 가장 처음에는 그 돈의 문제겠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고 와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 굳이 셋이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러니까 묶여 있지만 굳이 셋이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에 갖게 되는 거죠. 또 가족이라는 것도 따지면 그러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도 그런 형식적인 어떤 문서상의 어떤 결혼이고 가족상이지만 가족이 되는 순간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혈연이 되는 건데 이 가족이 가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노출돼 버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빈번하게 돼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을 그렇게 이제 이 범인으로 몰아놓고 돈가방을 보고 이제 웃고 하는 이 장면을 과연 우리가 이 여인의 이 소설적 상황 속에서 비윤리적이다, 비인간적이다라고 책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적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네. 어떤 인간적 실존과 관련된 차원의 질문을 던지는 게 일종의 무례처럼 보여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품 속에서 다른 작품도 그렇고 인물의 내면 묘사는 잘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제가 능력이 그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네, 많이 네. 보여주시는 건데, 그 우리에게 어떤 여지를 이렇게 주시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전달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제가 굳이 강요를 하거나 응석을 부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소설의 인물들은, 또 제가 생각하는 소설의 인물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나와 멀리 있는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그 거리감이 굉장히 미안해지는 느낌들이라든지, 혹은 그 거리감을 똑바로 보면서 그 거리감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거나, 뭐 그런 느낌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체홉이 어디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설가 인물 중에 하나는 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제 인간을 갖다 놓는 거다라는 네, 비슷한 네,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을 갖다 놓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발군의 이 재주를 아이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소설이랄까, 뭐 장편과 관련해서. 약속되어 있는 장편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 완성을 잘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랑 이야기를 잘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래 썼는데 오래 쓴 것만큼 원하는 작품이 아니어서 한 번 없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숙제거리고요. 이 흉몽과 같은 현실이 글쎄 뭐 언제나 이제 나아질지, 과연 나아질 수나 있을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흉몽 같은 늘 흉몽을 꾸는 일상 속에서 정말 무용하고 무의한 소설을 쓰고 있어서 늘 송구스럽고 죄송해요. 그게 12월을 겪으면서 그 느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이 무용한 소설을 가지고 제가 이 소설을 끝까지 끌어안고 네, 쓰겠습니다.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그 흉몽과 같은 세상에서 무용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김인솔 작가님의 소설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네. 불편하지만 좀 깨어있고자 한다면 이런 소설들이 우리를 자꾸 자극시켜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선정을 축하드리고요. 아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